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죠. 양도 차익 계산하는 과정,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먼저 설명을 듣고 기본서 체크할 겁니다.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있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로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는 뭐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걸로 양도 차익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그럼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가려면 당사자 간에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했다, 요번에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다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실거래 가격을 할 거냐. 나는 10억에 팔았는데요 라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매 가격 10억 이렇게 기재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9억 주고 샀는데요, 그럼 옛날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있어야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실거래 가격이 확인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서죠.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죠. 그럼 뭘로 가? 실거래 가격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거기 실지 무슨 가액? 양도 가액. 계약서가 있으니까 확인됐죠? 나 요번에 10억에 팔았다. 계약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증빙자료. 또는 계약서가 없어도 10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증빙자료, 계좌, 이체, 그저 통장사본 그런 거 복사해서 확인이 되면 실거래 가격, 실제로 양도한 가격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빼야죠. 옛날에 실제로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10년 전에 취득했다. 그럼 10년 전에 취득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뭐냐? 뒤에 또 설명할 건데,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취득해서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아파트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 있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근데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부동산 할 때? 팔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인 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은 다 더하라. 이걸 다 더해서 뭐라고 더한다?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 경비. 이렇게 해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이 나온다? 양도 차익. 그럼 여기서 양도 가액은 10억인데요. 요거 필요 경비 이거 합쳐서 뭐라고요? 필요 경비가 10억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빼면 양도 차익이 없네. 그죠?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시험에서 물어봐. 이건 내가 계산한 거잖아. 본인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얘기하고. 법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신고서 제출하라 이거지. 세무서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봐요. 뭐라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서 11억이야. 그럼 마이너스 1억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 차손. 손해봤다. 무슨 차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은 없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게 꼭 나와요. 이해가세요? 과세 표준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해가세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거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증빙자를 갖췄으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예외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실거래 가격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랬죠? 예, 확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가 없어요? 증빙 자료가 없어요. 증빙 자료가. 요번에 매매했으면 매매 계약서 옛날에 10년 전에 취득했으면 그때 당시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또는 증빙 자료가 있어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그거 인정해 줄 수 없다. 같은 내용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다. 또는 증빙 자료가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계약서 등이 있어도 있긴 있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으니까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해요. 그걸 추계 결정.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념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추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추계, 가을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봄에 결정해서 춘계인가? 그게 아니라 추계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집계해놨어요. 여러분은 어쩌다 부동산 팔았잖아요. 예, 세무서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모를까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면 금방 알아. 왜? 아, 세무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매매 거래 가격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거짓말할 수 없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게 또는 높게 그렇게 들어오면 현미경 가지고 확인해봐.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추계 결정. 조금 다운하려고 했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피박을 쓸 수도 있다 이거지. 그죠? 추계 결정으로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까? 아니죠. 높게 하겠지.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지. 추계 결정. 좋아요. 그러면 추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요 무슨 가에 실거래 가격 파는 거 있죠? 이게 없어. 증빙 자료가.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 매매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사례가에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전후 3개월 안에 거래한 가격 등이 있어요. 그런 가격으로 가겠다. 없어. 여러분, 없을 수도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임야 같은 거, 농지 같은 건 매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인근의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이거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실거래 가격 대신에 요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빼야 돼? 필요 경비. 필요 경비 빼는데 여기도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없어. 그럼 그거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또 무슨 가액? 감정가액 또는 뭐 환산 취득가액. 이런 가격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런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요거 여기 취득 가격으로 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거래한 가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런 비용은 인정 안 하고 여기 뭐라고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고 그랬죠. 필요 경비 무슨 공제? 계산 공제. 어떤 사람은 에이 단어도 모르냐? 계산이지 계산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맞아요. 계산이라는 것은 어림하여 대략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래서 요 정도는 비용이 발생을 했겠지라고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걸 계산공제라고 한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계산공제는 그러면 요 계산공제는 어떻게 하는데 취득할 때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있어요. 취득 당시 뭐 기준시가 있으면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을 곱해. 그러면 만약에 토지다.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그러면 1억에 몇 프로 등기를 했으면 3%면 얼마?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증빙자료 없어도. 이해가세요? 취득할 때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등기를 했으면 부동산은 몇 프로? 3%. 등기 안 하고 미등기로 파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0.3만 조금만 공제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산 공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다? 양도 차익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팔은 거, 실제로 취득한 가격, 실제로 들어간 비용, 증빙자료 다 갖춰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고, 증빙자료가 없다 또는 있어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이런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요거 양도 가격 대신에 뭘로 한다고?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뭐? 감정가액. 그런데 이런 가격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뭐? 가격 간단해. 이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 요번에 팔 때 당시 여러분 토지는 매년 6월 1일 날 가격을 정해놔요. 매년 언제? 6월 1일. 그럼 10년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요번에 파는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 또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이리 가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양도할 때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거기에서 옛날에 뭐 할 때 취득할 때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거기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필요경비 뭐 계산공제. 요 계산공제는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요거랑 똑같은 거야.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거기에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요것을 필요경비 뭐라고 한다? 계산공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보다 양도 차익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보세요. 지문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이보다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추계 결정을 한다. 이때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뭐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 또 없으면 뭐 기준시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보세요. 요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추계 결정할 때는 매, 감, 환, 기.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자, 추계 결정할 때는 뭘로 한다고?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요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감 환기로 간다. 근데 여기서 요런 건 알아요.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감정가격. 근데 여기 무슨 가액? 환산 취득가격.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게요. 옛날에 취득할 때 토지의 뭐가 개별 공시지가, 일명 뭐라 그래요? 기준 시가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가 1억짜리야. 그런데 이거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계약서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거 몰라요. 이렇게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요번에 뭐해서 이 토지를 팔았어요. 하는데 요때 개별 공시지가가 5억짜리가 돼서 옛날에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팔 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요번에 이것을 실제로 10억에 뭐했어요? 양도 팔았다. 요번에 팔은 게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옛날 가격 몰라도 대략 구할 수 있어요. 수학이 아니야. 그냥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보세요. 자, 요 기준시가는 요게 올라가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배가 올랐어요? 5배가 올랐잖아. 그럼 여기도 몇 배? 5배가 올라서 10억에 팔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역으로 나누면 얼마? 2억. 이걸 뭐라고 한다? 환산, 취득, 가액.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아니지만 요 정도 가격으로 거래를 했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환산, 취득 가액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 취득 가격은 여기 취득 가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양도 가액에는 관련 없어요. 어디에만? 취득 가격에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있어? 환산 취득 가액.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네. 뭐라고? 요 환산 취득 가액은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대신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있다. 아니야. 틀려. 이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관련이 없고 무엇 대신에 취득가격 대신에 적용하는 게 여기 환산취득가액.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17페이지 기본서 피셨어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양도차익 산정 있죠? 예, 거기 보시면 1번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거기 줄져요. 뭘로? 실거래 실지 거래가격, 일명 실거래가격이죠.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고요? 실거래가격.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취득가액도 두 번째 줄 끝에 취득가액도 뭘로? 실지거래가액.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도 뭘로?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가서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가로 안에 뭘로 대신한다? 매매 사례가액 또는 뭐 감정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취득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증빙자료가 없어. 또는 확인할 수 없고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실거래가격 대신에 가로 안에 뭘로 대신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격 대신 적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양도가액 실거래가격 가로 열고 거기에 매매 사례가액하고 뭐 있죠? 감정가액. 거기 환산취득가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까 취득가격 가로 안에는 들어가 있죠. 근데 양도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줄 끝에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할 때는 옆에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요거 이해가세요? 자, 다시 한번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실거래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 그죠? 근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가로 안에 추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건 네 번째 줄에 나온 거 양도가액을 만약에 뭘로 한다면 기준 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 시가로 하여야 한다.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3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양가로 2번 예외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떨 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자, 사유가 있어요. 사유 하나 보고 갑니다. 가다가 줄칠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줄쳐요. 줄칠 거 거기 네 번째 줄에 뭐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뭐라고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줄쳤어요. 확인할 수 없을 때 밑에 줄 네 번째 줄 끝에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뭐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뭘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앞글자만 따서 매, 감, 환, 기. 됐습니까? 예. 매감, 환기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 경비에 대해서 봅니다. 잠깐 이제 여기 보실래요? 자, 요번